빌라도 입찰을 해보고 아파트 입찰하고 다가구도 입찰하는 거야. 근데 이 세 개 중에 뭐가 될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빌라가 낙찰이 됐어. 그러면 얘를 통해서 단기 매도 준비를 하세요. 두 번째는 또 다가구 같이 보는 거야. 다가구는 또 비조정 지역에 물건들이 많잖아요. 2주택까지는 또 우리 취득세라는 부분들이 중과가 안 되니까 다가구 주택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야. 1억 가지고? 네, 충분히 볼 수 있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제는 N년 만에 1억이 10억이 되는 플랜. 종잣돈이 어느 정도 모이면 무섭게 불어간다. 모든 경제 채널에서 마르고 닳도록 하는 얘기거든요. 이 의견에 일단 동의하십니까? 당연히 동의하죠. 2개 투자할 수 있는 걸 또 4개 할 수 있고 4개 할 수 있는 걸 또 8개 할 수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불려나가는 속도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드머니를 모으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투자를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허허, 둘 다 해야죠. 그거는 기초다. 계속 저축을 하면서 투자를 하고 시드머니를 하루라도 더 빨리 불릴 수 있게끔 노력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가 1억을 모았어. 5천만 원은 BMW 하나 뽑아볼까? 안 됩니다. 절대 하면 안 돼요. 제 마인드는 항상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돈을 잘 번다고 해도 언제 어떻게 잘못될 수 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축은 항상 하셔야 되고, 저 또한 지금도 가계부를 쓰고 있어요. 진짜 1,000원짜리 2,000원짜리를 사도 가계부를 씁니다. 요즘 어플들이 너무 잘 나와 있잖아요. 카드를 쓰게 되면 그 알람이 오잖아요. 자동으로 가계부를 피면 입력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돼요. 습관적으로 예전부터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또 투자를 하고 다가구주택을 많이 관리를 하다 보니까 보증금 나올 때도 있고 나갈 때도 있고 월세 들어올 때도 있고,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자금 흐름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돈이 지금 어디로 어떻게 순환이 되고 있는지, 이런 용도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작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이런 부분들을 습관화를 시켜가지고 하셨으면 좋겠고, 돈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작은 것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결국에는 저한테 또 큰 돈이 들어온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자산이 어느 정도 쌓였다 하더라도 저축하고 그런 습관을 좀 들이시면서 같이 투자에 좀 병행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가지고 1억을 모았어. 그럼 이 1억을 어떻게 10억으로 불릴 것인가? 제가 만약에 1억이 있다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단타와 두 번째는 다가구, 이 두 가지 전략을 같이 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난 1번만 할 거야, 1번만 보지 않고요, 1, 2번을 동시에 보는 거죠. 1번에 대한 그 전략은 단기 매도입니다. 단타를 쳐서 시드머니를 빨리 불린다. 2번은 다가구 주택을 통해서 시세 차익과 월세 수익을 늘린다. 제가 이렇게 두 가지를 같이 보라고 말씀을 드린 이유는, 항상 제가 강조를 하지만 경매나 공매나 우리가 물건을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저렴하게 낙찰을 받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야지 수익이 나는 거니까. 저렴하게 낙찰을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물건을 봐야 수익이 나요. 다가구만 하고 싶어, 다가구만 보면 물건 투자가 확연히 줄어들게 됩니다. 폐차를 계속 할 수밖에 없어요. 폐차를 하면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고, 그러면 시간은 흘러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파트랑 빌라랑 동시에 가는 거예요. 전부 다 힘을 빼고 입찰을 하고 최대한 보수적으로 입찰을 하는 거예요. 빌라도 입찰을 해보고 아파트 입찰하고 다가구도 입찰하는 거야. 근데 이 세 개 중에 뭐가 될지 모릅니다. 첫 번째로 빌라가 낙찰이 됐어. 그러면 얘를 통해서 단기 매도 준비를 하세요. 두 번째는 또 다가구 같이 보는 거야. 다가구는 또 비조정 지역에 물건들이 많잖아요. 2주택까지는 또 우리 취득세라는 부분들이 중과가 안 되니까 다가구 주택을 또 볼 수가 있는 거야. 1억 가지고? 네, 충분히 볼 수 있죠. 빌라 같은 경우에는 통상 대출을 받게 되면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가 들어가요. 그러면 나머지 또 7천만 원이 있잖아요. 7천만 원으로도 다가구 주택을 충분히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다가구 주택을 또 투자를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하나는 빌라를 낙찰을 받았고 하나는 다가구 주택을 한 거야. 그러면 이제 다가구 주택을 또 월세 세팅을 하고 빌라 같은 경우도 매도를 또 준비를 하겠죠. 그럼 얘는 또 빌라는 단기 매도를 또 쳐. 그럼 난 또 1가구 1주택이 됐네. 그리고 나서 다가구 주택 월세 세팅이 되잖아요. 보증금을 받고 월세를 받으면 내 시드머니가 더 불려나겠죠. 1억이었던 게 다가구 주택이 되었고 빌라는 단타를 해서 최고 2천만 원이 남았다. 월세 들어오면서 보증금 또 받죠. 그럼 이걸 가지고 또 단타. 이제는 개수를 늘릴 수가 있는 거예요. 다가구 한 채, 빌라 한 채를 할 수 있었던 돈이었다라고 하면 이제는 2개, 3개 빌라를 할 수가 있어요. 아파트랑 동시에 2개, 3개를 뿌립니다. 그럼 얘가 또 1,000만 원, 2천만 원에 대해서 또 같이 돌아와요. 투자금과. 그럼 이 3개가 들어오면 이게 3천만 원, 6천만 원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 3개를 뿌려요. 그때쯤 되면 다가구 주택에서도 좀 굵직굵직한 물건들이 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죠. 조금 더 덩어리가 있는 다가구 주택을 노리는 거예요. 15억에서 20억대 정도 되는 물건을 받은 거지. 그럼 이때부터는 속도가 또 달라져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토지와 지분 물건, 상가까지 넓혀갈 수가 있어요. 토지나 지분 물건이나 상가 같은 경우에는 리스크들이 좀 존재하잖아요. 투자금이 묶이는 경우들도 있을 거고. 근데 여기에서는 월세가 또 들어오고 일을 하고 있다면 근로소득이 또 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토지라든지 지분 물건, 상가 리스크가 있지만 감당을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니까 점점 종목을 넓혀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공장 물건이나 창고 물건들을 좀 유심히 좀 보고 있어요. 공장 같은 경우는 기본 300평에서 400평 정도 토지가 있는 물건들이 많잖아요. 그런 물건들 투자를 해서 세를 세팅하거나
사거나 매도해가지고 이걸 또 법인으로 단타를 하는 거죠, 공장을. 1년에 직장 다니시고 월세 저 관리하면서 빌라 단타 1년에 4개 정도는 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에 세후 2천 정도 목표로 해가지고 그렇게 해도 연봉 1억보다 높아요. 그 정도 가까이 되죠. 그렇게 하시면서 단타로 1억씩 근로소득, 이제 매도 차익 볼 수 있는 그런 다가구 주택과 월세 2, 3년만 동시에 해도 되지 않을까요? 근데 그때 되면 또 여러분들이 경험이 또 쌓이니까 상가도 좀 볼까? 보지 말라고 해도 보실걸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단타를 해가지고 돈 좀 들어오니까 명품 사고 해외여행 가고 차 막 2억짜리 좀 바꾸고 막 이러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야. 제가 그렇게 병행을 하다 보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현타가 올 때도 있습니다. 아,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해요. 1억을 모으기 전까지 뭐 50%, 70% 저축을 해야 이런 얘기 있잖아요. 소득이 많아지면 50%를 저축해도 그 전보다 쓸 수 있는 돈이 훨씬 많아요. 좀 더 여유로워. 수익이 커지니까 아끼긴 하지만 그런 현타가 올 때쯤 한 번씩 여행을 간다든지, 이제는 먹는 건 안 아껴요. 와이프 뭐 목걸이 하나 사준다든지 이런 느낌? 스스로에 대한 약간 선물 이런 것들 한 번씩 좀 주면 버틸 수 있는 그런 힘들이 좀 있지 않을까. 자산을 불려오면서 주의해야 할 거나 실수했던 경험. 결국에는 또 부동산이라는 거는 상승기가 있고 하락기가 있고 상투 잡는다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경매로 하면 일반 매매보다는 덜 아파요. 근데 상승기 때 확 하락기 되잖아요. 경매도 아파요. 남들은 죽었어 이미. 경매로 하니까 그나마 피만 나는 거예요. 제가 그 아픈 손가락을 습관적으로 네이버 부동산에 가서 봅니다. 오늘은 좀 지혈이 됐나? 피가 좀 나고 있나? 갑자기 눈물이. 그 친구를 볼 때마다 마음이 한편으로는 안 좋지만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잘 됐을 때 브레이크를 한 번씩 걸어주는 게 전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너무 잘 나가니까 가속을 하다가는 사고가 터지기 마련이에요. 아픈 녀석들이 한번 또 브레이크를 또 밟아주는 그런 역할을 해서 저는 되게 지금 좋다고 하지만 주의해야 될 것들은 몰빵은 절대 하면 안 된다. 분산 투자를 해야 된다. 근데 특히나 이제 상승기 때 야 이거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아, 이럴 때 몰빵을 하는 게 진짜 위험합니다. 차라리 다가구는 월세 나가고 어차피 중장기 투자를 가져갈 거니까 상승기 하락기를 다 겪을 거고 상승기 때 팔면 돼요. 하락기도 큰 타격이 없어. 근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은 한번 상투 잘못 물리면 힘들어요. 재기가 불가능해. 내가 몰빵을 그때 당시 했었으면 일어서기가 힘들 수도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요, 일반인들은. 그거를 제가 5억대 중반에 경매로 낙찰을 받았어. 근데 2달 있다가 더 상투를 찍은 실거래가가 나오더라고요. 6억대 후반. 그 이후부터 바닥을 찍었습니다. 지금 한 4억대 정도 돼요. 그 정도가 손해 났지만 그분으로 봐봐요. 일반 매매했기 때문에 얼마나 손해가 많이 크겠어요. 경매로 했기 때문에 그나마 다행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은 존버하고 있고요. 존버한다고 해서 뭐 돈 들어가는 건 없지만 존버를 하니까 지금 슬슬 반응들이 옵니다. 얼마나 걸리든 내가 버텨줄게. 버틸 수 있는 건 다가구도 있고 단타하면 되는 거니까. 팔기 전까지는 손해가 아닙니다. 법인으로 투자했거든요. 만약에 손해가 났다 하더라도요, 법인은 그거 계속 이월이 돼요. 그래서 큰 타격 없습니다. 저도 10억 벌 수 있나요? 네, 고생하셨습니다.